이번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하기 위한 리더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시키기 위한 첫 번째 리더십 원칙은 룰 브레이커 되기입니다. 룰 브레이커는 경영 전략의 대가인 런던 비즈니스쿨의 게리 하멜 교수가 제안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룰메이커가 잘 나갔습니다. 1980년대는 환경이 중요한 요인이었고요. 환경을 잘 선택해서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적절한 관리만 하면 성공에 크게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자원 기반의 룰 테이커들이 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기업이 갖고 있지 않은 인적, 기술적, 전략적 자원을 획득하면 경쟁 우위에 쓸 수 있었죠. 대표적인 노키아인데요. 그때 한참 전성기를 누렸죠. 하지만 노키아는 예전과 같은 그런 전성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직 계열화, 원가 혁신, 제조 경쟁력 같은 과거의 경쟁력의 원천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룰 브레이커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은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마존은 온라인에서 책을 팔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현재 전체 영업이익의 70%를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창출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룰 브레이커들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업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리더들이 룰 브레이커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시키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시키기 위한 리더십 두 번째 원칙은 사람 중심의 DT 추진입니다. 결국 DT의 성공 여부는 사람에 달려 있다는 거죠. 베인앤컴퍼니에서 2017년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DT를 추진한 기업 중에 스스로 설정한 기대치를 달성 또는 초과한 기업은 전 세계 1000개 기업 중에 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맥킨지에서 2019년에 리서치한 결과를 보면 전통적인 사업군에서의 DT 성공률은 4에서 11%,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사업군에서의 성공률조차도 26%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성공하지 못하는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제시한 DT에 성공하기 위한 6가지 원칙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에서 제시한 DT에 성공하기 위한 6가지 원칙 중에 50%가 거의 사람과 관련된 것입니다. 최고 경영진에서부터 중간 관리자에 이르는 리더십, 그다음에 우수한 직원들을 배치해서 활용하는 것, 그리고 폭넓은 시야와 민첩한 업무 추진 방식이 DT의 중요한 성공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 DT에 실패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기술 우선주의 함정에 빠져서 실행의 주체인 사람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기술만 도입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 많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술 우선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요. 리더가 DT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4가지 포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P는 펄퍼즈입니다. DT의 타이밍, DT의 목적과 필요성, DT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 구성원들에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픽처입니다. DT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의 모습은 무엇인지, 또 DT를 추진하는데 방해되는 리스크는 무엇인지, 그리고 DT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어떤 해오던 일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방향성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피플입니다. 우리가 DT를 통해서 변화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고 DT의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그리고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사람들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프로세스입니다. DT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성원들에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DT를 추진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DT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이렇게 총 4가지의 관점에서 정리해서 구성원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DT 성공을 할 리더십 세 번째 원칙은 개방형 혁신과 협업입니다. 여러분들 이 브랜드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브랜드의 공통점은 바로 모ët 헤넷이 루이비통 그룹의 브랜드입니다. 오래된 전통적인 명품 브랜드들인데요. 이 회사는 전통적인 그런 브랜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을 위한 리더십 네 번째 원칙은 탐색과 활용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탐색은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기존 사업과 결이 다른 사업에 모험적인 전략적 도전을 감행하는 것을 탐색이라고 하고요. 활용은 주된 현금 흐름 창출이 가능한 기존 사업을 유지하고 관리, 심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탐색과 활용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탐색과 활용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검증되지 않은 탐색적인 시도만 매진하는 조직들은 그만큼 실패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면서 실패의 덫에 빠지게 되죠. 반대로 단기 성과의 압박 때문에 지나치게 활용에만 집중하는 조직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죠. 결국 탐색과 활용의 균형을 유지하고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그런 리더십 원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탐색과 활용의 균형축을 잘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포브스 선정 100대 혁신 기업에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2015년부터 시작한 사내 벤처 프로그램인 린 스타트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을 실험적으로 시장에 내놓고 있고 그 중에 일부 브랜드들은 정식 브랜드로 런칭하면서 많은 그런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린 스타트업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브랜드를 런칭하고 실험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탐색하면서 활용의 균형을 추구하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시키기 위한 5번째 리더십 원칙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심리적 안정감의 의미는 자신의 이미지, 지위 또는 경력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걱정하지 않고 자기 있는 그대를 보여주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을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높을 때 직원들은 행복감도 증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인 간 신뢰와 상호 존중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심리적 안정감이 높을 때 사람들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게 되고 또 위험을 감수하게 되고 신속한 혁신을 이루는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심리적 안정감은 구성원들의 발언을 촉진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학습 조직이 활성화되고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심리적 안정감이 낮을 때는 사람들이 실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그것 때문에 개인과 조직 역량 발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도전적 경험을 통한 개인 성장과 조직 성과 달성에 장애를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직에 심리적 안정감이 존재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조직의 심리적 안정감과 관련된 풍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합리한 프로세스에 대한 우려사항을 구성원들이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 조직은 실패나 나쁜 소식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세 번째,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 규범은 무엇인가. 네 번째, 공식화되지 않은 창의적이고 즉시 사용 가능한 아이디어가 기꺼이 받아들여지는가. 아니면 증명된 아이디어만을 원하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조직의 심리적 안정감과 관련된 풍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리적 안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리더가 개방적이고 지원적인 분위기를 만들 때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죠. 구성원들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주고 수용할 수 있을 때, 그리고 포용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때 구성원들은 심리적 안정감이 더 높아질 수 있죠. 두 번째는 동료와 리더가 자신의 행동을 지지하고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할 때 훨씬 더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질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대인관계가 좋을 때,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서로 이해하는 그런 대화나 그런 활동들이 좀 필요하겠죠. 네 번째, 리더가 수평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때. 마지막으로 리더가 구성원의 참여와 발언을 옹호할 때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책임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감만 갖는 게 아니라 책임감도 느낄 때 훨씬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심리적 안정감도 높고 책임감이 높을 때 훨씬 더 그 균형을 통해서 학습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더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겠죠. 책임감은 낮은데 심리적 안정감만 높으면 사람들은 적당주의로 일을 하게 되고 요령을 피우면서 혁신을 방해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심리적 안정감은 떨어지고 책임감이 높으면 사람들은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오히려 혁신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은 심리적 안정감과 책임감의 균형을 통해서 사람들의 학습 의욕을 높이고 혁신을 더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시키기 위한 리더십 여섯 번째 원칙은 학습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겁니다. 학습 조직 문화를 구축한다는 것은 일종의 학습위의 경영을 말합니다. 학습위의 경영은 나와 다카시가 지속해서 성장하는 기업들의 핵심적인 성공 요인으로 도출한 것인데요.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면서 지혜를 얻고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을 학습위의 경영이라고 얘기합니다. 학습위의 경영인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마시멜로 챌린지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정해진 시간 내에 스파게티하고 면가실, 테이프를 이용해서 구조물을 만들고 맨 위에 마시멜로를 올리는 게임입니다. 가장 높은 구조물을 만들면 승리하는데요. 톰 웨잭이라는 작가가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70회 이상 대회를 열고 성과를 측정했는데요. 가장 성과가 좋은 팀은 건축가, 공학자였다고 합니다. 2등은 유치원생이고 경영대학원 학생들은 성과가 유치원생들보다 못했다고 합니다. 경영대학원 학생들은 지나치게 계획과 설계 시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반면 유치원생들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이 게임을 지속적으로 실험하고 직접 만들어 보면서 거기서 지혜를 얻고 결국 대학원생들보다 더 높게 구조물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조직이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행동하고 거기서 지혜를 얻으면서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가는 학습위의 경영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금과 전자금융 서비스를 혁신하는 토스라는 기업은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공과 실패 사례를 축제처럼 모여서 같이 나누는 얼라이먼트 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라이먼트 데이는 6개월에 한 번씩 진행되는데요. 실패 사례뿐만 아니라 성공 사례도 단발에 그치지 않고 성공의 원인을 파악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성공 사례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팀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해 준 팀을 선정해서 베스트 러닝 쉐어상을 수여하고요. 그리고 재미를 준 또 팀을 선정해서 빅재미상도 수여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성원들의 많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을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자산화하는 것이 토스의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독일의 다국적 스포츠 기업인 아디다스도 실패를 배움의 과정의 하나로 인식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디다스는 조직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 자신감이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실패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실패를 하나의 학습의 문화로 만들려는 그런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시키기 위한 리더십 6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